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김진섭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 6번째 토픽, 차원 축소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 축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차원 축소의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피처 셀렉션,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원 축소란, 고전적인 카운트 베이스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도큐멘트 D에 대해서 그 보캡 차원의 벡터로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보캡이 그리고 굉장히 크다는 점 때문에 스파스하고 그다음에 하이 디멘션 한 벡터들로 표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오직 이제 적은 월드들만이 실제로 이제 텍스트 관점의 분석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성들을 반영한 채로 차원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디멘셔널티 리덕션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최근에는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애초에 보캡 사이즈보다 작은 벡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는 않는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태스크,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등과 같이 이런 태스크들에 대해서 유의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멘셔널티 리덕션 중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피처 셀렉션이고 두 번째는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피처 셀렉션은 주어진 기존의 변수들, 오리지널 변수들 중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피처들을 말 그대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해당 오리지널 피처들의 값들, 밸류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익스트랙션의 경우에는 주어진 그 변수 집합을 기반으로 주어진 코퍼스, 즉 데이터셋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작은 피처셋을 추출하고 생성하는 건데요. 이것은 애초에 추출하고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피처셋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피처셋의 참고는 보켓보다 많이 작아야 할 것이고요. 익스트랙션의 경우에는 클래스 라벨이 필요 없고 그리고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unsupervised 러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필터 셀렉션입니다. 필터 셀렉션은 다시 필터랑 래퍼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클래스 라벨을 사용해서 어떤 피처가 이제 중요한 피처인지 정하게 됩니다. 필터의 경우에는 러닝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냥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래퍼의 경우에는 러닝 알고리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러닝 알고리즘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 셀렉션 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인데요. 밑에 보시면 래퍼의 경우는 러닝 알고리즘 단계에서 셀렉트된 피처들이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트레인하거나 퍼폼하기에 있어서 적절한 것인가를 여부를 먼저 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yes가 나올 경우에는 트레이닝 과정을 계속하게 되고 no일 경우에는 다시 셀렉션 단계로 넘어가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셀렉션을 다시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필터는 그대로 러닝 알고리즘과 관계없이 계속 선택된 피처들로 쭉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먼저 필터에서 피처 셀렉션 매트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나이브한 어프로치로서는 도큐멘트 프리퀀시, 즉 이 텀을 가지고 있는 도큐멘트의 개수죠. 그리고 어큐러시 레이쇼, 프로버빌리티 레이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이브 프로시스들의 경우는 실제로 그 단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드 베이스드 어프로치스의 경우는 클래스 어시메트릭하다는 평가 지표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클래스 어시메트릭이라 함은 도큐멘트의 클래스가 true인지 false인지 아니면 정수계라면 1인지 2인지 3인지 등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해당 클래스에 유리한 지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클래스 1을 구별하는데 유리한 지표지만 반대로 클래스 폴스에 대해서는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클래스 시메트릭 이발루에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클래스 시메트릭이라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큐멘트의 클래스에 상관없이 모두 공정하게 true인지 false인지에 대해서 라벨과 상관없이 공평한 평가 지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포메이션 게인과 카이스케어드 스태티스틱이 사용되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인포메이션 게인은 그 피처를 사용 안 하는지, 그다음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의 엔트로피, 그 퍼포먼스의 불순도가 불확실성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이 피처가 중요하다를 판단하고요. 카이스테어드의 경우에는 W라는 단어의 출현 여부와 도큐멘트의 클래스 여부가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독립적인 확률값의 곱셈으로써 그 도큐멘트가 그 해당 클래스에 있어야 하는 기대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대값과 실제 관측된 값 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중요한 코렐레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 도큐멘트의 클래스 여부와 W라는 단어의 출현 여부가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차이가 클수록 코렐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노미얼 세퍼레이션의 경우는 도큐멘트에 W가 출현할 확률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이에 대해서 누적 확률 분포 함수 값을 상응하는 누적 TDF 값을 가는 인풋 X를 찾아서 그 차이의 절대값을 W의 중요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방법들의 예시인데요. 여기 나이브 어프로치의 경우는 특히 도큐멘트 프리퀀시의 경우는 유용한 지표가 아니라서 무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클래스 시메트릭 평가 지표의 경우는 꽤나 중요한 텀들을 잘 골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즈너블한 분류급을 할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처 추출,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LSA, 잠재 의미 분석이 있습니다. 싱귤러 디컴포지션, 고유값 분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PDM, 즉 A를 디멘셔널리티 싱귤러 분해를 하여서 U 시그마, 그다음에 V 트랜스포즈라는 행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DNSVD를 사용한다면 고유값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 스퀘어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이렇게 같은 색 황색 부분이 축소되는 거고요. 그리고 컴팩트 XVD 같은 경우는 그 고유값 중에서도 고유값은 이런 식으로 큰 값부터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0값들은 모두 그 뒤에 있겠죠. 그래서 그 보라색 부분, 컴팩트 XVD는 고유값이 0인 부분을 제외한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U의 행렬과 V 트랜스포즈의 행렬 역시 제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번까지는 컴팩트 XVD까지는 원본의 TDMA를 완벽하게 복원 가능합니다. 그 곱셈으로써요. 하지만 3번의 truncated approximated 추정된 SV의 경우는 탑 K의 largest singular values만을 보존하고 나머지를 지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즉, 이 빨간색 부분이 지워지는데, 근데 이는 그 대소 관계, 원본 A에서의 그 매트릭스 벡터 엘리멘트 간 대소 관계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평균 정도는 보존하지만 정확한 그 값을 복원하지는 못합니다. 이 SVD를 통해서
특히 3번 truncated 추정 SVD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차원을 축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latent semantic analysis의 장점 아니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처음 기준 차원 축소뿐만 아니라 도큐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차원 축소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피처 익스트랙션 메소드인 스토캐스틱 네이버 임베딩 SNE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NE는 데이터 분포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2D나 3D로 차원 축소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개념은 데이터를 더 차원으로 축소함에 있어서 네이버가 로컬 디스턴스를 보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거리가 가까운 그 앞선 KSNE 이전에 그 LLE나 아이소맵 같은 경우도 그 거리가 가까운 네이버들에 대해서 로컬 디스턴스를 보존한다는 그 방식은 똑같지만 SNE의 경우는 그 네이버를 확률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소맵과 LLE의 경우는 거리가 가까운 K개나 아니면 스레시홀드 별경 내 모든 엔티티를 이제 네이버로 정의함으로써 약간 룰 베이스적으로 네이버를 정의했다면 SNE는 확률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NE는 그 확률을 정의할 때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I, 기분 엔티티 I에 대해서 J가 I의 네이버에서 선택될 확률은 즉 J, I로 표현이 되는데 이 확률 역시 축소된 로우 디멘셔널리티 공간에서의 확률 Q, J, I로서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radius of Gaussian 여기 이제 시그마 i로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클수록 네이버 어떤 J든 간에 네이버 프로버비티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말은 이제 어떤 J든 간에 네이버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불순도 역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PJI와 QJI가 확률 분포가 보존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컬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확률 분포값의 차이 유사도와 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비교하여서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KL 다이버전스는 non-symmetric measure이기 때문에 즉 KL TQ가 KL QT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매트릭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SNE에서 PIJ와 PJI는 당연히 이제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르도록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시메트릭 SNE는 이 PIJ와 JI를 같은 값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시메트릭 SNE입니다. SNE와 시메트릭 SNE 둘 다 이제 크라우딩 프로블럼이 있는데요. 크라우딩 프로블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우시안 정규분포로 네이버 프로버빌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우시안 분포 자체가 i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먼 인스턴스일수록 그 프로버빌티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 대신 조금 더 스무딩한 분포를 사용하자 해서 등장을 한 것이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TSNA입니다. 네, 이상으로 6단원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